안녕하세요. 캡틴의 주식 하이킥입니다. 참 피곤한 한 주였습니다. 좀처럼 우리 시장이 안정세를 찾지 못하고 있는데 이것은 긴 추석 연휴 동안 불확실한 글로벌 요인의 돌발 발생을 회피하겠다는 심리, 그리고 추석 연휴 피로 자금 인출용 매도, 그리고 최근 폭락하는 우리 시장에 대한 회피 매도가 집중적으로 어우러지고 있는 결과입니다. 간밤에 미국 증시는 장 초반 하방 변동성을 보였습니다. 미국의 주간 실업보험 청구자 수가 전주보다 소폭 증가한 87만 명으로 발표되었고 85만 명의 시장 예상치를 상회해서 고용 회복이 정체되고 있다는 우려와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 결과가 대법원의 판단을 거쳐야 할 수 있다며 긴즈버그 대법관의 후임을 신속히 임명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대선 불복 전략이 아니냐는 논란이 생겼습니다. 만약 이런 경우가 생긴다면 글로벌 금융시장에는 엄청난 불확실성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공화당 측에서 대선 승자는 순조롭게 1월 취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진화에 나서며 논란은 한풀 꺾였지만 언제든 다시 돌출될지 모르는 뇌관이 될 수 있겠습니다. 유럽과 미국의 코로나 확진세는 증가하고 있고 유럽은 통제 조치가 강화되고 있습니다. 시장이 가장 우려하는 건 이로 인한 경제 셧다운 상황입니다. 이후에 8월 주택 판매가 14년 만에 가장 좋은 수치를 기록했다는 지표가 발표됐고 문우신 장관과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이 신규 부양책 관련한 협상을 곧 시작할 거라는 언급을 하자 3대 지수는 강하게 반등했고 장 후반 다시 상승폭을 크게 줄이며 윗골이 달린 양봉으로 일제히 마감했습니다. 시카고 옵션 거래소의 공포지수인 빅스는 약보합을 기록하며 아직 확실한 반등 시점을 신호해 주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증시는 최근 폭락에 대한 반발 심리와 미국 증시의 양봉 반등에 강하게 갭 상승 출발했지만 불과 10분 만에 다시 급락세가 나타났고 9시 30분경에는 하락 전환하며 저점을 기록했습니다. 일제히 강세로 시작한 섹터와 종목들은 이때 전부 하락턴하며 시장 분위기가 싸하게 얼어붙었습니다. 이후 외국인의 선물 매수가 시장 회복을 이끌었고 외국인이 매수하지 않고 어정쩡한 포지션을 보이던 코스피는 시초가 회복을 못하고 음봉권 진행을 했고 코스닥은 바이오의 강세에 양봉 회복하고 장 중반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긴 연휴를 앞둔 금요일이란 점과 연휴 자금 인출 매도가 몰리면서 2시부터 지수는 일제히 하방을 보였고 종목들도 일제히 윗꼬리를 달았습니다. 결국 코스피는 2278.79 강보합 마감, 코스닥은 808.28 역시 강보합으로 마감하며 반등이라고 볼 수 없는 갭 상승 음봉 마감으로 양 시장 모두 8연속 음봉을 기록했습니다. 주봉으로 코스피는 5.54% 장대 음봉으로 5주 만에 하락 음봉이고 코스닥은 9.07% 장대 음봉으로 역시 5주 만에 하락 음봉입니다. 특히 어제 7%대 폭락했던 코스닥 바이오는 1.76% 갭 상승 출발해서 시작 직후 0.72%까지 급락했다가 다시 장 중반 3.5%까지 급등하는 강한 변동성을 보이다가 결국 1.15% 상승 음봉 마감하며 개별 종목별 편차를 크게 보였습니다. 어제 오후장 폭락하던 우리 시장에 기름을 부었던 북한군에 의한 우리 국민 총기 피살 사건은 방산주를 초급등시켰고 방산주는 오늘 장중에도 급등세를 이어가다가 2시경 김정은이 사과했다는 소식이 나오자 급락하며 빅텍의 경우 오늘 장중 변동폭이 50%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이와 함께 오늘 장중 약세를 보이던 대북주들이 2시 이후 초급등하며 대아티아의 경우도 장중 변동폭 30%를 기록했습니다. 이 밖에 미국의 바이오 기업인 휴머니젠이 나스닥 상장 승인을 받았다는 소식이 나오자 이 회사에 투자한 KPM테크와 텔콘 RF 제약은 최근 지속적인 급등을 이어왔고 오늘 장 초반에도 급등과 강세를 보이다 곧바로 폭락하며 결국 동반 하한가로 마감하며 KPM테크는 장중 변동폭 47%를 기록하는 등 전형적인 혼란스러운 장 분위기가 장중 내내 펼쳐졌습니다. 코스피의 거래대금 10조 중 개인은 약 7조, 오늘 코스닥의 거래대금 13조 중 개인은 무려 12조를 거래하며 오늘 상황은 개인들에 의해 벌어진 변동성입니다. 장 마감 후 셀트리온은 헬스케어 홀딩스를
오늘 설립했고 내년 말까지 지주사 체제를 확립하여 합병을 마무리 짓겠다고 공시했습니다. 이에 곧바로 반응이 오며 시간에 거래해서 셀트리온은 3%대,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6%대, 셀트리온 제약은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현재 시총 35조 정도로 코스피 시총 7위의 셀트리온은 합병이 이루어질 경우 현재 시총 기준으로 52조의 대형 제약사가 되며 시총은 네이버를 제치고 3위로 올라갑니다. 물론 합병이 무난하게 진행되어야 하고 이 사안에 대한 시장의 평가는 단기적으로가 아닌 긴 시간 동안 지켜봐야 합니다. 셀트리온, 셀케, 셀제의 차트를 보겠습니다. 셀트리온 1라인, 저번에 제 초반 영상 이외의 영상에서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셀트리온은 그 당시 1라인을 지지했어야 했습니다. 그 다음 셀트리온 헬스케어, 헬스케어도 1라인을 지지했어야 합니다. 제약입니다. 제약은 다르게 여기서 슈팅이 나왔다가 윗꼬리 음봉 다시 횡보 수렴하다가 여기서 꺾였습니다. 이 당시 JP모건 보고서와 코로나 치료제 승인 이슈 등 부침을 겪다가 결국 이번 폭락장에 일제히 이탈했습니다. 하지만 이탈과 추세 하락에 수반된 거래량이 보시다시피 작습니다. 헬스케어, 제약, 만약 월요일 갭이 크게 뜨고 시작해서 그대로 장대의 양봉을 만든다면 이상적이겠네요. 만약 갭이 크게 뜨고 시작해 대량 거래가 터지며 올렸다가 다시 밑으로 내리는 장대 연봉이 나온다면 상당한 시간을 더 필요로 하게 될지 모르니 이 점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장과 제약바이오에 빼놓을 수 없는 대표적 종목이니 지금의 시장 분위기를 바꾸는 데 일조해 주길 바랍니다. 다음은 HLB입니다. 역시 상승 출발했지만 102,300원 이 라인이 위에 있을 때는 지지가 되지만 밑에서는 저항이 되죠. 오늘 시작 직후 여기를 두드리다 10분 만에 시작이 급락 분봉을 보이니 연동해서 다시 지지선을 터치하고 회복을 조금 보였지만 시장과 바이오 섹터의 양봉 회복에도 못 미치고 10만 대마디 근처에서 길게 횡보를 유지했습니다. 이렇게 거래량 없는 횡보가 나타날 때는 상하방 어느 쪽으로든지 방향성이 나타나게 되는데 오늘 오후장의 시장 전체 흐름이 하방이니 여기서 하방으로 꺾이며 밑골이 없는 음봉으로 마감했습니다. 시장에 연동하지 못할 만큼 거래량과 수급이 전혀 없었습니다. 최근 중 가장 적은 73만 주 장중 거래량으로 분봉 맥점에서 하방으로 때리는 신한계좌 프로그램 매도에 수급이 없던 LB는 전혀 힘을 써보지 못했습니다. 보시면 주가 흐름과 프로그램 흐름이 완벽하게 일치합니다. 이 라인을 이탈해 어제 지지한 이 라인에도 살짝 하회해서 걸려있고 거래량은 어제 그제 지속적으로 말씀드린 바와 같습니다. 여기서 바로 이 라인을 회복하고 치고 올리는 패턴이 가장 바람직해 보이지만 현재의 모멘텀과 시장 여건상 그것이 어렵더라도 이런 식으로 회복을 시도하며 꺾인 단기평들을 조속히 다시 상방으로 돌려줘야 하겠습니다. 주봉상 5주만의 하락 음봉인데 장대 음봉을 맞았죠. 여기서 지금 종가죠. 여기서 지지가 나와야 하고 다음 주 주봉 5주선이 일봉 102,300 라인 여기죠. 여기 붙게 됩니다. 역시 주봉 5주선 회복이 조기에 필요합니다. 다음 주는 이 거래일 뿐이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네 번째 영상에서 함께 언급한 적이 있던 이그젝스가 상한가 터치하고 긴 윗꼬리 대량 거래 캔들 이후 이 캔들을 다 훼손했다가 수렴을 잠시 가지고 최근 상당히 좋은 흐름입니다. 시장의 흐름과 조금 더 연동하지 않는 지지력이고 오늘 돌파가 나왔죠.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이그젝스는 이뮤노믹 테라피틱스의 지분을 7% 이상 가지고 있고 이뮤노믹은 28일 월요일부터 워싱턴에서 열리는 월드 백신 콩그레스에 참가하며 최우수상 후보에 노미네이트 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HLB 생명각도 오늘 이 라인과 11선을 살짝 이탈하고 마감했습니다. 여기 대량 거래량에 대한 급등과 거래량을 조정하고 있는 상황으로 L색만 본다면 시간이 조금 더 걸릴 것 같이 보이는데 어차피 LB와 연동성이 우선이니 HLB의 흐름을 더 중요하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주 좋지 않은 한 주가 지났습니다. 랠리 뒤엔 조정이 있고 때론 최근과 같은 폭락도 맞게 됩니다. 다시 조정 뒤엔 반등과 상승이 반드시 나타납니다. 그 시장 안에서 그동안 코로나 전국에서 소외되었던 종목들 중
펀더멘탈 훼손 없이 코로나 이후의 수혜가 예상되는 업종들을 찾아봐야 할 시기이고, 또는 매집이 잘 되어 있고 충분히 수렴을 거친 종목들을 눈여겨봐야 하겠습니다. 어제 오늘 방산과 대북이 가르쳐주는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시장은 어떤 상황, 어떤 이슈에서도 냉정하게 그 상황에 맞는 테마를 찾고 만들어냅니다. 시장은 여러분들과 제가 어떤 처지에 처해 있더라도 거기에 대해 아무 감정 없이 매일 열리고 매일 매매를 합니다. 그런 시장 한가운데 외롭게 빈손으로 맨몸으로 서 있는 것이 우리 현실입니다. 그저께 말씀드린 캔들, 이평선, 거래량에 관한 영상을 주말에 만들어 보겠습니다. 단순히 용어의 사전적 의미보다는 그것들이 품고 있는 기술적 의미에 대해 중점으로 설명드릴 생각입니다. 너무 기초적인 것이라 필요 없다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번 영상을 안 보셔도 되겠지만, 필요하다고 생각되시는 분들께서는 집중해서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 주변에 비슷한 필요가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추천하셔서 같이 보시면 도움이 되시도록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힘든 한 주 정말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저와 함께 여러분들이 성투는 계속될 것입니다. 화이팅!